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대표 경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연대전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만 해도, 국민이 정치학을 할 때, 배울 때만 해도, 당대표 경선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뭐 국회의원, 그 시의원, 시의원단위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시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지, 당 경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깊게 관심을 안 가졌던 것 같은데, 요즘 보니까 이제 당 경선이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이 당내 경선이라는 것은 그 당내의 주도권과 리더십을 장악하는 어떤 하나의 과정인데, 이 당대표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시간을 좀 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은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두 대표를 뽑는, 당내에서 대표를 2명을 뽑는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근데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당을 대표하는 권한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의 어떤 총선이라든지, 그러니까 국회의원 자리를 이제 만들어내는 당의 공천권, 당의 공천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라면 단체장에 대한 공천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당대표예요. 당대표입니다. 근데 지금 내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총선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작년에 지금 3월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집권당의 이제 여당 대표가 되는 거예요. 집권당의 대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권당 대표로서 갖고 있는 또 이 대한민국에서의 권한, 그리고 당 내에 국회의원 자리를 만들어내는 결정짓는 공천권을 갖고 있는 대표, 이 두 가지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머리에 피가 나도록 지금 싸우고 있는 게 바로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밌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나왔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참 제일 이제 그 지명도나 인지도가 높은 안철수 의원이 일단 나왔고, 그 다음에 김기현 국회의원이 나왔어요. 이제 울산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은 경기도고, 그 나왔는데, 김기현 의원은 사실은 별로 인지도가 없었는데, 이전에 이제 울산 시장을 하면서, 지금 이제 송철호 전 시장, 민주당 전 시장이 이제 부정선거, 청와대에서 이제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것 때문에, 김기현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재선에 떨어졌어요. 예,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당선이 탈락이 되면서 인지도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안철수 의원과 이제 김기현 의원이 이제 대결로 돼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청와대에서 이제 낙점한 의원,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낙점한 의원은 김기현 의원입니다. 사사롭게 보면은 이제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이제 서울법대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법대 후배기도 하고, 또 본인이 이제 부산 출신이더라고요. 예, 부산 동고등학교가 있어요. 동고등학교도 있고, 남고등학교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부산 동고등학교를 나온 부산 출신입니다. 원래, 태어난 곳은 울산이에요. 안철수 의원은 또 이제 본인도 또 부산 출신이죠. 부산고등학교를 나왔고, 거기 또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별로 썩 그렇게 좋은 관계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러니까, 개파로서 봤을 때는 대통령의 어떤 명령을 따르거나 이런 느낌은 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의 어떤 뜻과 맥을 같이 하는 어떤 느낌의 대표는 지금 현재 김기현 의원이에요. 이렇게 지금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대표라는 것은 공천권을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리고, 또 이제 요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집권당의 당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권당의 당대표라는 거는, 현재 집권 권력을 마음껏 누리면서 또 본인의 개인 정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되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만약에 당대표가 되시는 분은
다음 대선 또는 다음 대선이 아니더라도 다음 대선에서 킹메이커를 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정치적으로서는 상당히 럭키한 그런 어떤 포지셔닝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대권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예전에 박원순 씨한테 서울시장이라는 그 막중한 자리까지도 이제 양보할 정도로 대권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분은 당대표가 되면 바로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소지가 강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정권을 시작한 지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당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권력의 소구점이라고 그러나요? 권력의 구심점이 대통령실에서 안철수 의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현재도 권력을 갖고 있는 집권당의 당대표인데도 또 미래의 권력이라는 것은 이게 밤하늘의 호롱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훅 꺼면 꺼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간에 오늘도 유지하고 내일도 유지하고 올해도 유지하고 내년에도 유지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안철수 의원이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서 2년 동안 당대표를 하고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정권 말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또 총선을 하면서 자기 사람을 심어서 뭐 공천을 행사하고 또는 자기 사람 심든 안 심든 간에 엄청난 이제 권한을 행사하겠죠. 뭐 그런 과정이 펼쳐지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본인의 대선 구도에 유리한 어떤 정치 지형을 만들어내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이제 힘이 빠져버리는 거야. 예, 뭔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개혁을 추진하거나 또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는 뭐 공무원 사회에서 뭔가 힘을 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이렇게 되어가는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나는 대권에 별로 관심이 없고 또는 뭐 본인이 말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전에 대권에 별로 관심이 없는 어떤 정치적인 행보를 보였다면 뭐 소위 얘기해서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예전에 뺨을 때렸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는 안철수 의원을 선호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이 저는 그냥 대한민국 의학에 대한 어떤 발전을 위해서 또는 뭐 스타트업의 발전을 위해서 한평생 살겠습니다. 또는 뭐 그런 행보를 가져왔다면 됐는데 그 사람이 서울시장을 포기할 정도까지 대권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대표로 만들어주는 것을 만약에 방치한다면은 권력은 그냥 그대로 지금 현재 권력은 미래 권력에게 한마디 자리를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뺏기는 겁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 뭐 조선시대 때 세자가 있고 왕이 있잖아요. 근데 왕은 항상 그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세자한테 혹시 권력이 좀 더 집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사도세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갖고 있는 어떤 불안감, 영조는 어떻게 보면 자기 형을 독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자기가 상당히 불공정하게 왕위에 올라왔다 이런 어떤 담화에 대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통성을 갖고 있는 자기 아들이 딱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자기 아들에게 뭔가 호감을 가지거나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느낄 때 정말 괴로워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세자를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라는 것은 부자지간에도 못 나눈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대권에 욕심을 가지는 것은 삼척 정도도 다 아는 얘기고 또 안철수 의원이라는 사람은 이미 20년 이상, 뭐 30년, 거의 30년 된 것 같아요. 그 사람 이름을 들은 지가 벌써. 상당히 오랫동안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는 그 인지도,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야망,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당대표가 됐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평균 분파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 있어서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어떤 그 견제구, 이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가 처음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자기는 당대표가 되면은 대권 출발을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이라도 이렇게 정치인의 원래 목표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이 난 대통령을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까지 본인이 어떤 야망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야망이 없는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아니면 야망이 있다 하더라도 주변 국민들이,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누가 봐도 대통령이야, 대통령 감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성철호 시장 때문에 약간 인지도가 있을 뿐 실제로 누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름이 생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은 저 같은 정치학과를 나와서 오랫동안 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는데, 지금 뭐 그냥 저작거리에 그냥 뭐 계신 분들이 김기현 누구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딱 안성맞춤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표가 됐을 때 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일단 그 사람이 대표가 있는 동안에는 대통령실에서 마음껏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의 어떤 경선의 개념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안철수 의원이 됐을 때는 미래 권력에 대한 포커스가 완전히 가버리게 되고 현재의 권력이 비중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레임덕 비슷한 현상이 조기에 올 수 있다, 이런 어떤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김기현 의원이 됐을 때는 지금 대통령 권력이 좀 더 강해지고 당정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당정청. 그래서 당과 정부, 행정부, 그 다음에 청, 대통령실, 이 세 개가 혼인일치가 돼가지고 뭔가 지금의 개혁 정책을 드라이브를 좀 더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뭐 김기현이 되면 어떻고 안철수가 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안철수 의원이 신선하고 뭐 이런 부분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대통령과 척을 지고 있고,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옆에 뭐 윤핵관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또는 뭐 권성동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치 뭐 13시처럼 그런 이미지가 보이기 때문에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을 좀 처단하기 위해선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들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권력을 견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렇든 그렇지 않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축소될 거라는 것은 이제 명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치라는 것은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본인이 권력을 더 가지고 본인의 최고 권력을 지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갖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내가 뭐 예를 들면 내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아주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대표를 이용하는 것이 나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으로 뭐 제어된다든지 또는 어떻게 제지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의원이 대표가 됐을 때 그나마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권력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대통령실이 의욕적으로 뭔가를 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딱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이게 나경원 의원이 이제 초반에 이렇게 된 것도 뭐냐면, 대통령실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 좀 안 나갔으면 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좀 이름이 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경원도 이름이 나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철수는 이름이 더 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국무총리를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안철수 의원한테. 왜? 그냥 행정부로 들어와서 정치하지 말아라 이거지. 한 몇 년은, 한 3년 정도만 하고 있다가 나중에 당대표를 하든지 뭘 하면 되지. 지금 벌써부터 당대표 하겠다고 그러면 안 그래도 별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사람도 아니고 벌써부터 이게 한 3년 정도는 내가 좀 이렇게 좌지우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 인수위원장도 시키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의원 국무총리직을 제안을 했는데, 이걸 안철수 의원이 거부한 거예요. 왜? 국무총리직을 수락을 하게 되면은 한 몇 년, 요번에 이제 당대표로서 나갈 수 있는 자리를 이제 막혀버리는 거기 때문에 본인은 그냥 부득불 무조건 자기 당대표 나가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공천권을 가지겠다는 얘기. 요걸 그냥 딱 야심을 드러내버린 겁니다. 야심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불쾌했던 거죠.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불쾌했던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 나경원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후대사직도 주고, 그리고 또 저출산 고령화 부위원장을 왜 줬겠습니까? 상당히 좋은 자리잖아요. 그 자리를 준 이유는, 야, 여보, 당대표 이거 나가지 말고 여기서 좀 좋은 거 하고 있어. 월급도 나오는 자리야. 보통 월급 나오지 않는 자리를 많이 주는데
월급까지 나온 자리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무총리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이 안철수나 이제 나경원한테 이런 어떤 당대표로 나갈 수 없는, 지금 정치의 어떤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없는 그런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둘 다 막 사직을 하고 당대표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김기현 의원이 된 거는 뭐냐면, 인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지금 정부의, 행정부의 지명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너무 유명해도 권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견제를 받으니까. 견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은 지금까지 참 많은 견제를 받은 사람이에요.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또 뭐 이전에 뭐 많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그 인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뭐 안랩 때문에 워낙 높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파괴력, 이게 엄청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인은 더더욱 이제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요번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안철수 의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당히 좋은 지금 기회를 가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당대표가 되기가 상당히 유리하다, 그런 고지에 지금 와 있습니다.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당원 투표가 지금 우리가 당원이 85만 명 정도 돼 있는데, 국민의힘이 85만 명 중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안철수를 찍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찍겠다. 지금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 의원이 43%까지 나와 있어요. 김기현 의원이 38% 정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적극 지지층 같은 경우는 김기현 후보가 상당히 높아요.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안철수, 김기현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전에 어떤 민주당 정부 때 있었던 것들을 좀 혁파해주고 좀 끄집어내서 어떻게 심판을 해주고 이걸 원하는데, 모두 시작하기도 전에 안철수니 뭐니 나타나가지고 이제 지금 권력과 막 대립하고 이런 것들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떤 그 예측은, 지금 이제 여론조사는 안철수 의원이 높게 나오는데, 아마 3월 초 그 경선으로 가면은, 이제 투표로 가면은 김기현 의원이 신승을 하지 않겠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당원 투표라는 것은 지금 당원 투표 100%로 지금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당원들의 바람은 행정부에 쏠려 있어요. 늘 미래 권력보다는 당원들은, 그러니까 어떤 당의 당원들은 현재 권력을 좀 더 잘 행사해서 지금 있는 권력이 과거 권력을 심판해 주길 바라는 거지, 지금 미래 권력이 뭘 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국민과 당원의 차이는 뭐냐면, 국민의 의사는 현재 권력을 견제하고 미래 권력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게 일반 국민이라면, 당원은 현재 권력이 과거 권력을 심판하고 미래에 대한 관심은 좀 덜하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정치학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걸 제가 또 첨언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상당히 지금 포인트가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딱 회상해서 한번 재밌게 한번 관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추후에 또 이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